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50대가 되면 행운과 불운이 모두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인생이 갈린다고 하는데요. 50. 오늘이 당신에게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 책은 50대부터 진짜 참다운 인생이 펼쳐진다고 말합니다. 과연 술술 잘 풀리는 인생 후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50대를 보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은 신이 준 선물임을 명심합니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과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사람은 두 유형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우연한 상황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우연히 벌어진 상황을 싫어합니다. 이미 정해진 일정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여행할 때도 항상 일정대로 행동합니다. 주머니에는 일정표가 들어있어서 시도 때도 없이 꺼내보면서 분석합니다. 이제 몇 분 남았어. 여기에서는 몇 분까지 있어야 해. 좋아. 이 페이스대로 가면 그것도 볼 수 있어.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빼곡히 적혀 있는 일정표입니다. 보통이라면 2군데를 가지만 이 일정표대로라면 4군데를 갈 수 있어. 그러곤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에 휩싸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일정표는 없어. 보통은 2군데밖에 볼 수 없지. 3군데를 보면 감지덕지한데 우리는 4군데까지 볼 수 있어. 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이 간 일행이 늦게 나온 순간 모든 일정이 물거품으로 변합니다. 또한 일행 중 한 사람이 잠시 쉬었다 가면 안 돼? 라고 말하면 버럭 화를 냅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 여기서 쉬면 나머지 일정이 엉망이 되잖아. 정 쉬고 싶으면 넌 따로 행동해.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여행에서도 한정된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일정을 짭니다. 이 꽃밭을 보여드리고 싶다. 여기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다. 이 재미있는 쇼를 보여드리고 싶다. 그런데 여행 도중에 부모님께서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느긋하게 쉬고 싶구나. 내일 아침은 늦게까지 푹 자고 싶어. 라고 말하면 발끈하면서 토라집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머지 일정은 어떡하고요? 나도 이제 몰라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래서는 누구를 위한 여행인지,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 않을까요? 여행에서는 일정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짜놓은 일정을 버리는 것입니다. 일정을 추가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짜놓은 일정은 좀처럼 버릴 수 없습니다. 밤새워 일정을 짰는데 남은 인생에서 다시는 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받아들이면 나머지 일정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체험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오로라 투어에서 오로라를 보지 못하면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야, 오로라는커녕 아무것도 없잖아? 어떻게 된 거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상황을 즐길 수 있는 사람과 즐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과 친해져서 다음에 또 오자 라고 말하는 사람과 이게 무슨 오로라 투어야? 돈 돌려줘 라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로라 투어에서 오로라를 보았다면 그것으로 좋은 체험이 됩니다. 반면에 오로라를 보지 못했다면
다음에 또 같이 옵시다 라고 말하며 같이 간 사람들과 친해지는 게 어떨까요? 비록 나중에 같이 올 수 없어도 말이지요. 예전에 광고회사에 다닐 때 소주 관련 제품 광고를 찍기 위해 보리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보리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수확하기 직전인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이라고 계속 비가 내리는 건 아니므로 필자는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촬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계속 비가 오는 바람에 하늘을 올려다보며 꼬박 이틀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호텔에 틀어박혀 있었지만 덕분에 스태프들과 친해졌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없었지만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멋지게 즐기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동안 하지 않던 일을 하면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자기답게 살면 되는 것이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나이에 맞지 않는 일을 하거나 자기답지 않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요. 때로는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라는 농담까지 합니다. 하지만 50대의 인생은 다릅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일이나 자기답지 않은 일을 하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탄식할 만큼 제2의 인생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30대에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자기 찾기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50대에 접어들면 자기다움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옷도 비슷한 스타일만 사는 탓에 집에 가면 또 그걸 샀어? 라는 핀잔을 듣기 일쑤입니다. 옷장 안에는 거의 똑같은 옷만 놓여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개성이 확립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모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몇 살이 되어도 인생을 즐기고 조금이라도 젊게 살기 위해서는 인생에 대해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격적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답지 않은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다운 물건과 자기답지 않은 물건이 있을 때 양쪽을 모두 사면 그 사람의 다양성은 단숨에 확대됩니다.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는 반드시 자기다운 쪽과 자기답지 않은 쪽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사람은 평소에 하던 대로 자기다운 쪽을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은 평소와 다른 쪽을 선택했을 때입니다. 평소에는 절대로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다 라고 할 만큼 자기답지 않은 쪽을 선택하면 커다란 시장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비즈니스 용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50대가 되어도 자신의 인생에서 아예 손도 대지 않고 무턱대고 싫어한 세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세계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죽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겨우 50대까지밖에 살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세계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새로운 세계를 보고 싶다면 양자택일을 할 때 자기답지 않은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50대가 되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망설임이 없어집니다. 그만큼 자아가 확실히 확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0대에 망설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새로운 세계에 접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니까요. 50대를 젊게 사는 사람, 50대를 즐겁게 사는 이는 많이 망설이고 많이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새로운 세계를 접하고 50대를 신나게 살 수 있는 즐거운 사이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결과로 즐거울 때는 으하하, 과정으로 즐거울 때는 두근두근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즐겁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즐겁게 살고 싶어 하고 그런 감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즐겁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으하하와 두근두근입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은 비슷한 것 같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으하하는 이미 일어난 일에 사용하는 기쁨의 감정이고 두근두근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사용하는 설렘의 감정입니다. 로또에 당첨되어서 으하하, 주가가 올라서 으하하,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으하하하 라는 식으로 으하하는 이미 일어난 일에 웃는 모습입니다. 로또에 당첨될 것 같아서 으하하,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으하하,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 같아서 으하하하 라는 식으로 미래의 즐거움을 나타낼 때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편 지금 뭔가를 배우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 그 분야에서 경지에 올랐을 때의 자기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춤을 배우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 참석할 댄스 파티를 상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가에 미소가 감돌게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즐거움을 상상하거나 미처 결과가 손에 들어오지 않은 즐거움을 상상하면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두근하지요. 즉, 지금 즐겁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결과가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0대와 40대에는 으하하란 감정과 두근두근이란 감정을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작은 행운에도 큰 웃음을 터뜨렸고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결과와 과정을 모두 즐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50대에 접어들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급여도 적어지고 직책도 낮아지며 정년 퇴직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실을 생각하면 마냥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50대인 지금 손에 넣을 수 있는 즐거움은 결과로 얻는 으하하가 아니라 과정으로 즐기는 두근두근이 아닐런지요. 두근두근을 느끼기 위해서는 결과에 상관없이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50대를 최대한 즐겁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선입견을 없애야 삶이 행복합니다. 50대가 되면 갑자기 거만해지거나 권위를 내세우는 이들이 많아집니다. 40대까지만 해도 소탈했던 사람이 50대가 되면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상대가 먼저 말을 걸 때까지 말을 걸지 않습니다. 상대가 먼저 인사할 때까지 인사하지도 않고요. 자신이 더 높은 사람이니까 상대가 먼저 말을 걸고 인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겠지요. 심지어 전화를 걸어 상대가 받으면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나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자신을 알고 있어야 당연하다고 여겨섭니다. 전화를 신입사원이 받았다면 상대방이 먼저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누군지 몰라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만약 30대의 사원이라면 아직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알지는 못하므로 먼저 이름을 말해야 합니다. 또한 면접을 볼 때는 먼저 이름을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면 이직의 면접에서도 황당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50대인데 면접을 보러 갔을 때도 본인이 먼저 말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차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거나 파티에서 얼굴을 마주쳐도
상대가 먼저 말을 걸었을 때만 대답하고 자신이 먼저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신적인 장애물, 다시 말해 마음의 장벽이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면 마음의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역에서 부산행 KTX를 탔을 때는 광명역까지가 승부처입니다. 서울역에서 광명역까지는 KTX로 15분이 걸립니다. 이 15분 사이에 옆자리 승객에게 말을 걸 수 없으면 그 다음에도 계속 말을 걸 수 없습니다. 대전역부터는 아예 입도 뻥끗할 수 없습니다. 옆자리 승객의 마음속에 이미 이 사람은 말을 걸지 않는 사람이라는 장애물이 생긴 것입니다. 대전역에 도착하고 나서 갑자기 부산에는 무슨 일로 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왠지 무서운 느낌이 듭니다. 깜짝 놀라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 괜히 쓸데없는 걸 물었나 보군 이라고 생각해서 자신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무는 비결은 열차에 타자마자 가방을 선반에 올리면서 말을 거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일 때는 말하기 쉽지만 자리에 앉아서 안정되면 말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상대가 먼저 인사하는 게 당연하다. 상대가 먼저 이름을 말하는 게 당연하다. 50대가 되어서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먼저 스스럼 없이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의 장벽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보다도 50대를 젊게 살고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50대가 꼰대인지 아닌지 갈리는 조건은 어떤 걸까요? 어떤 자리에서든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이 어떤 계기로 말을 시작합니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말이야, 라는 식으로 상대의 말을 잡아채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평소에 말할 일이 적어서입니다. 이야깃거리가 별로 없는 사람일수록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이야깃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항상 말하는 쪽에 있으면 이야깃거리가 늘지 않고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반면에 듣는 편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이야깃거리도 늘어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50대가 되면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 반복해도 그건 지난번에도 들었어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지위가 높을수록 그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저 이 사람은 입만 떼면 똑같은 말을 늘어놓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 그래요? 그렇군요 라고 적당히 맞장구를 칠 따름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은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 것도 몰라? 아직 경험이 부족하군. 하지만 실은 부하 직원들이 평소에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듣는 사람은 얼굴에 미소를 지은 채 이 사람은 새로운 일도 새로운 경험도 하지 않는군. 나는 나중에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존경의 마음을 거둘 따름입니다. 귀찮은 것을 통해 즐거움을 알아가 보세요. 50대가 되면 새로운 일을 하기가 점점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귀찮은 일과 귀찮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귀찮지 않은 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체험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있는 체험은 귀찮은 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에서도 취미생활에서도 귀찮지 않은 쪽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중부터 귀찮아지는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귀찮아 보이는 쪽은 뜻밖의 귀찮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도중에 귀찮아졌을 때는 아뿔싸,
다른 것을 선택해야 했나? 라고 후회하지 말고 드디어 재미있어졌다고 생각하며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되돌아보면 귀찮은 일들이 오히려 즐거운 추억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예전에 인터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일부러 호텔을 잡지 않고 콘도를 선택했습니다. 짐을 푼 다음 날 콘도에서 요리하기 위해 슈퍼마켓에 음식 재료를 사러 갔습니다. 슈퍼마켓에는 먹음직스러운 바나나가 있었는데 바나나를 어떻게 사야 할지 몰라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본처럼 바나나를 들고 계산대에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필요한 만큼의 바나나를 봉투에 넣고 무게를 재서 계산하는 형식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기 위해 잠시 바나나 매장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점원에게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니 슈퍼마켓의 뒤쪽에 있다고 가르쳐 주더군요. 뒤쪽으로 가보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커다란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끌려가도 알 수 없을 만큼 화장실은 먼 곳에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슈퍼마켓에서 반나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바나나를 사기 위해 반나절을 허비한 것이 지금은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50대의 귀찮은 일을 얼마나 즐길 수 있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을 얼마나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이웃집 토토로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을 만든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그림을 그릴 때 항상 다리를 덜덜 떨면서 아, 귀찮아. 정말 귀찮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일이 가장 즐거운 일인 것입니다. 50대가 귀찮다라고 하는 말은 즐겁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 아닐까요? 손으로 하는 작업이 젊음을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들어 손으로 무엇인가 만들거나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고 요리하는 것도 가구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50대를 제대로 즐기는 사람은 모두 수작업으로 하는 일을 한 가지씩 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을 즐기는 사람은 모두 젊습니다. 수작업은 가장 좋은 치매 예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수작업을 좋아하던 저의 친척 아저씨들은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틈만 있으면 그림을 그리거나 가구를 만들곤 하셨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 몰라볼 정도로 갑자기 늙어버리는 남편이 있습니다. 대부분 요리를 못하는 이들입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아내가 세상을 떠나도 갑자기 늙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가전제품이 풍요로운 세상이 되어도 집안일은 모두 수작업이지요. AS 센터만 답이 아닙니다. 50대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집안의 수리 담당입니다. 공구 세트를 들고 뭐든 말만 해. 내가 말끔하게 수리해 줄 테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족 모두에게 칭찬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집에 문제가 있을 때 뚝딱뚝딱 고칠 수 있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인테리어 쇼핑몰에 가면 남성들의 눈길이 생생하게 빛납니다. 그들은 나사 하나로도 모르는 사람과 몇 시간씩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구도 있어? 라고 깜짝 놀랄 만큼 신기한 도구가 많이 놓여 있습니다. 펜치 종류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라고 감탄할 만큼 벽 쪽에는 펜치 샘플이 쭉 늘어서 있기도 합니다. 50세쯤 되면 집안의 물건이나 집 주변의 물건이 수리하기 좋을 만큼 망가집니다.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수리 전문가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엉성할지라도 직접 고쳐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물건에 대한 애정도 솟구치고 가족 구성원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만족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때보다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이 더 즐겁지 않을까요? 작은 일에도 화내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면 누구나 행복해집니다. 이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걸핏하면 화를 내는 것입니다. 50대가 되면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잘 내고 어떤 사람이 화를 잘 내지 않을까요? 50대가 되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행동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혼나거나 야단맞은 사람은 가슴속에 울분과 스트레스가 잔뜩 쌓여 있어서 그것을 풀 곳을 찾고 있습니다. 40대 부하 직원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때 화를 내거나 야단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슴속에 담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0대까지는 억지로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 한계치를 뛰어넘습니다. 그런 사람은 편의점에 갔을 때 벼란간 외국인 점원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겨우 분노를 터뜨릴 곳을 찾은 것입니다. 점원이 아이스 커피와 아이스티를 착각하기라도 하면 이때다 라고 생각해서 화의 미사일 스위치를 누릅니다. 그런 사람 중에는 평소에 야단을 맞을 뿐 다른 사람을 야단칠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 많습니다. 성실하고 자제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벼란간 폭발해서 화내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른바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서 화풀이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하면 모든 사람이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조바심이 머리 끝까지 솟구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조바심이 나는 게 아니라 실은 저 사람 때문에 조바심이 나는 거다. 괜히 이 사람에게 화풀이하면 안 된다. 그러면 엉뚱한 사람에게 분노를 터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화를 내면 그래도 비난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에게 분노를 터뜨리면 온갖 비난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군. 왜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러면 결국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손가락질만 받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집어삼킨 자제심은 언젠가 솟구치게 마련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산전수전을 모두 겪은 만큼 40대부터는 자제심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50대에 접어들면 자제심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를 악물고 참아온 사람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은 상사나 부하 직원이지 내가 아니다. 나만 참으면 이 자리는 원만히 넘어갈 수 있다. 지금은 반박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 그런데 마음속으로 집어삼킨 자제심은 언젠가 솟구치게 마련입니다.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데 왜 내게 화를 내는 거지? 나는 그동안 계속 참으면서 손해만 봤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사람은 대부분 50대입니다. 실은 계속 참았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사람은 평소에 매우 성실한 편입니다. 평소에 독설을 날리는 사람이나 자기 생각을 바로 쏟아내는 사람은 결코 갑자기 폭발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누구보다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던 만큼 폭발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다들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만큼 가슴 속에 쌓인 응어리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인내하는 사람은 그래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합니다. 하지만 자제만 하는 사람은 자기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인내심이 강하다고 말하면서 자기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자제심이 강한 것뿐입니다. 불교 용어 중에 아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업신여기며 잘난 체한다는 뜻입니다. 자제심이 강한 사람 중에는 이런 아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을 무시할 바에는 차라리 자제하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대신 그 행동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됩니다. 회의를 할 때도 솔직하게 말합니다. 상사에게도 부하 직원에게도 고객에게도 마음속에 있는 말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그 말에 대해 반박이든 수긍이든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든 그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자제하면서 속마음과 다른 말을 하거나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도망치기만 하면 인생이 즐거울 리가 없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